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9.6% 상승을 하면서 전달의 8.6%였던 증가율보다 1%포인트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9.2%를 훨씬 초과를 했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0.8% 상승을 하면서 0.5%포인트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FOMC 미팅을 앞서서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11월 22일 고점 대비해서 7.9%나 급락을 했었고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미 연준의 이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나면서 증시의 흐름도도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5에서 10% 정도 조정 구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투자를 지금 최근에 시작했다면 당연히 두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아니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에 대한 경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교해 보면 이번 조정의 크기를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너지 가격과 음식 가격을 제외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자, 이 수치가 11월 달에 보시면은 4.9%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91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향후 4.9% 수준에서 추가로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5.5%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가까이 하락장도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5%를 돌파한 시기가 있었죠.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듯이 1990년대에 5%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장이 찾아왔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아주 큰 대세 상승장이 긴 기간 나타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을 할 때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개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20%의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과거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클 것인가 아니면 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동성 구간이 향후 2개월 정도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기 조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전략을 짜버리면 너무나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경기가 안정적으로 지속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가운데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변하게 되면 시장은 20%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 미만의 조정으로 끝나면서 3월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22일이 고점이었고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를 계산을 하면 2월 말 안에는 다시 상승장으로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한 임금 상승률과 경기에 대한 기대를 보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시간당으로 보면 4.8%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년 3월부터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조정은 견디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펴기보다는 이 조정이 강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과 앞으로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 길이가 낮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금리를 올릴 것이니까 성장주를 버리고 가치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걱정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IT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그 결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요. IT 슈퍼사이클은 지금 벌써 201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이 나스닥이 1%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날마다 나스닥 대표 ETF인 QQQ를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동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